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내 휴대폰 속 연락처엔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가끔 친구들이 이제 지워야 하지 않겠어? 라고 묻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번호를 지우는 건 정말로 엄마를 떠나보내는 일 같았기 때문이다. 퇴근길 버스 안창가에 비친 내 얼굴은 어쩐지 지쳐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밥은 먹었니? 그 단순한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그리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무심코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라는 이름을 눌렀다. 화면 위에 숫자들이 뜨고 엄지손가락이 떨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눌러버렸다. 뚜뚜. 신호음이 3번쯤 울렸을까.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없는 번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다. 정확히는 그 말보다 그 무심한 톤이 더 아팠다. 누군가 차갑게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냥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단순한 기계음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화면 속 엄마 이름을 계속 바라봤다. 문득 그 이름 옆에 음성 메시지 1이라는 숫자가 떠 있는 걸 봤다. 순간 숨이 멎었다. 그게 언제 남은 건지도 몰랐다. 아마 마지막 통화 이후 엄마가 남겨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손가락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다 한참 동안 눌러지지 않았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모든 기억을 다시 열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눌렀다. 손끝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아들 뭐하니? 순간 숨이 멎었다. 그건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다. 조금 숨이 찬 듯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어지는 말투. 그 익숙한 호흡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요즘 바쁘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익숙한 목소리인데 지금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별일은 아니야. 바쁘면 나중에 전화해. 그 웃음소리가 짧게, 정말 짧게 들렸다.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그 몇 초 안 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식탁 너머에서 밥을 퍼주시던 손, 감기 걸렸다고 약 사오시던 모습, 퇴근이 늦을까 걱정하며 문 앞을 서성이던 그림자. 그 모든 순간이 그 짧은 목소리 안에 전부 들어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다. 몇 번을 들어도 처음 들었을 때처럼 가슴이 먹먹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이렇게 또렷이 남아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그 순간만 멈춰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작은 잡음 같은 게 들렸다.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한 아주 희미한 숨소리. 나는 이어폰을 꽂고 그 부분을 다시 여러 번 들었다. 조용한 숨 사이로 엄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랑해. 그 한마디. 정말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흘러나왔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그 말이 심장을 울렸다. 눈물이 흘러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아마 평생을 기다려온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도요. 나도 사랑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 옆에는 음성 메시지 1 대신 최근 통화 기록이란 작은 글씨가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목록을 눌렀다. 그곳엔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 시간이 남아 있었다. 1년 전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날의 대화가 아직도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바쁘면 이따 해. 밥은 먹었니? 응, 먹었어. 이따 전화할게. 그래, 일 끝나면 천천히. 그때 내가 전화를 끊었다. 그 짧은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다시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은 오지 않았다. 그저 부재중 통화 일건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그 한 줄의 기록이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부재중 일건. 그 문장 하나가 마치 내게 남은 유일한 후회처럼 느껴졌다. 그때의 나는 늘 바빴다. 하루 종일 회의, 보고 전화. 세상 모든 일에 응답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전화를 놓쳐버렸다. 그 사실이 이제야 이렇게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그날 무슨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을까? 혹시 몸이 불편했을까? 아니면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까? 답은 이제 영영 알 수 없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말해준다. 그저 단 한마디, 괜찮니? 그 말 한마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을 거라고.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 화면 속 짧은 숫자들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건 그냥 기록이 아니라 엄마가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손길이었다. 그 순간 문득 메시지 목록을 스크롤하던 중 작은 아이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메시지 한 개 첨부됨. 손끝이 멈췄다. 그게 뭘까? 엄마는 사진을 거의 보내지 않으셨는데 나는 숨을 고르며 그 메시지를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 작은 사진 하나가 떴다. 밥상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노릇하게 부친 달걀, 그리고 접시에 담긴 김치 한 조각. 그 사진 아래엔 짧은 글이 있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했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그날 나는 퇴근이 늦어 집에 가지 못했었다. 엄마는 그걸 사진으로 대신 보낸 거였다. 그 한 장의 사진이 그날의 따뜻한 식탁 냄새까지 전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지금도 그 반찬이 제일 좋아. 그날 이후 나는 휴대폰을 자주 열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매번 통화 기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특히 눈에 박히는 단어. 부재중 전화. 그건 마치 엄마가 내게 남겨둔 조용한 편지 같았다. 예전엔 신경 쓰지 않았던 숫자였다. 회의 중에, 운전 중에 그냥 지나쳤던 그 알림 하나.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마음을 찔렀다. 내 통화 목록 속엔 엄마라는 이름 옆에 부재중 표시가 수십 개나 남아 있었다. 하루에 2번, 어떤 날은 3번. 그렇게 꾸준히. 그리고 그 옆엔 늘 통화 없음. 엄마는 매번 전화를 걸고 내가 받지 않자 조용히 끊으셨을 것이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을까?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는 어떤 표정으로 내 이름을 불렀을까?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예전에는 엄마는 왜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실까? 그게 귀찮다고 생각했었다. 회의 중일 때, 운전할 때, 친구들과 있을 때조차. 그땐 그 전화가
그저 일상의 방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부재중 전화 하나하나가 괜찮니? 라는 물음이었고 보고 싶다는 인사였다는 걸. 나는 손끝으로 그 부재중 기록을 하나씩 눌러봤다. 그리고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엄마, 그때 난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없어서 괜찮지 않아요. 그 말을 하자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엔 조용히 목소리 없이 그냥 뜨겁게 흘렀다. 엄마의 번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번호가 여전히 내 휴대폰 속에 있는 이유를 이제는 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건 엄마가 나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기억했던 모든 순간의 기록이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상상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엄마가 또 내게 전화를 걸고 있는 장면을. 전화기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다시 뜨는 모습을. 아들,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만 들어도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매일 밤 엄마의 번호를 눌러보았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그 번호를 바라봤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문자함이 떠올랐다. 엄마가 보낸 메시지들을 한 번도 지운 적이 없다는 걸 기억했다. 나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몇 년 전 메시지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감기 조심해. 퇴근 늦으면 연락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했어. 그 평범한 문장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그때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흘려보냈던 말들. 하지만 이제는 그 한 줄 한 줄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렇게 스크롤을 내리다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날짜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던 날이었다. 메시지 제목은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 아들, 오늘은 병원 밥이 맛이 없네. 그게 전부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수많은 말이 숨겨져 있었다. 힘들다, 외롭다, 내가 보고 싶다. 그 모든 감정이 그 한 문장에 스며 있었다. 그날 나는 엄마가 입원하셨다는 소식만 듣고 내일 갈게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 날엔 늦게 도착했다. 병실 문 앞에서 더 이상 대답이 없는 엄마를 봤을 때 그제야 알았다. 그 맛이 없네라는 말이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나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쌌다. 화면 속 문자 하나가 눈앞에서 번져 보였다. 글자들이 흔들리고 숨이 막혔다. 엄마는 끝까지 평범한 말로 사랑을 감췄다. 밥 먹었니? 대신 밥이 맛이 없네.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다. 언제나 걱정은 자신에게 돌리고 위로는 나를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그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했다. 지우는 건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를 없애는 일 같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메시지를 열어봤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을 썼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밥을 먹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는 여전히 제일 맛있어요. 물론 그 메시지는 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답장을 쓰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그건 마치 엄마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요즘 들어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라는 알림이 자주 뜬다.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본다. 그 안에는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가끔은 생각한다. 이제는 지워야 하지 않을까? 그 번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번호를 지우는 건 단순히 연락처 하나를 삭제하는 게 아니었다. 그건 내 안에서 엄마라는 존재의 자리를 비워내는 일 같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매번 취소를 눌렀다. 번호 하나를 남겨두는 게 이토록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나는 무심코 휴대폰을 열고 엄마라는 이름을 눌러본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지만 그 짧은 신호음이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뚜뚜. 그 몇 초 동안 엄마가 전화를 받으려는 듯한 착각이 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된다. 엄마, 나 오늘 조금 힘들었어. 근데 괜찮아. 이제는 혼자서도 잘 버텨.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전화는 끊겼지만 그리움은 이어져 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희미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엄마의 이름은 그렇지 않았다. 그건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어릴 때 엄마는 내 이름을 부를 때 항상 같은 억양으로 말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살짝 웃음을 섞어서 그 목소리를 떠올리면 세상 어떤 말보다 든든했다.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다. 이름 하나, 엄마라는 두 글자를 휴대폰 속에서 볼 때마다 내가 불러야 할 차례가 된 것 같다. 엄마 잘 있지? 오늘은 하늘이 참 예뻐. 나도 이제 조금은 괜찮아. 그 말들을 속삭일 때마다 하늘 어딘가에서 엄마가 미소 짓는 듯 했다. 그래서 이제는 안다. 그 이름을 지우지 못하는 건 미련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는 걸. 그 번호는 연락이 끊긴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닿는 길이었다. 오늘은 이상하게 하늘이 평소보다 더 높고 푸르다. 햇살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바람이 살짝 스쳐간다. 그 바람이 어쩐지 엄마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 속 엄마라는 이름을 눌렀다. 여전히 같은 문구가 떴다. 없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한마디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안다. 그 번호는 사라졌지만 엄마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그 목소리, 그 손길, 그 미소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잘 지내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괜찮다. 너도 잘 지내고 있지? 그 짧은 대답 하나가 모든 위로가 되었다. 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햇살이 눈부시게 번졌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하늘로 전화를 보내는 듯 했다. 그렇게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번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전화를 대신했다. 엄마,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웃어요. 그리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소가 났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엄마, 예전엔 말하지 못했지만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말을 하자 눈가가 살짝 젖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평안함이 밀려왔다. 그 한마디가 오래 묵은 그리움을 녹여주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제 걱정 말아요. 저는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햇살이 얼굴 위로 부드럽게 흘렀다. 마치 엄마가 그래,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오늘도 제 전화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내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조금씩 늘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 휴대폰 속 엄마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가끔은 그 이름을 보며 살짝 웃는다. 이젠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 속에 따뜻한 미소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 번호를 지우지 않는다.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힘든 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인다. 엄마, 나 오늘 조금 잘했어요. 그러면 꼭 바람이 살짝 스쳐간다. 그 바람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래, 수고했어. 밥은 먹었니?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상에 엄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큰 힘을 주는 존재일 줄은 그땐 몰랐다. 나는 이제 안다. 엄마는 떠난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 말투 속에도, 내 습관 속에도,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도 엄마가 늘 머물러 있다. 이젠 누군가 내게 묻는다. 그 번호 아직도 남겨두셨어요? 나는 미소를 짓는다. 응, 그건 그냥 번호가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름이야.